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세무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자, 세금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자, 하지만 우리 세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관련도 많고요. 더군다나 내 돈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세금과 조금 더 친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함께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죽음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텍스라고 되어 있죠.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하나 있다. 자, 그게 뭐냐면 절대 사람이라면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죽음도 피할 수가 없고, 자, 세금이라는 문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상속세라는 거 들어보셨죠? 죽은 다음에 이제 상속받은 자들이 내야 되는 세금인데요. 이 상속세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준비를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경우에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그 상속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분쟁도 생길 수가 있고, 또는 그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잘 못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 그 상속 재산을 그렇게 매각당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처럼 죽어서까지 자유롭지 못한 것이 바로 세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도 있네요.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 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되고 잘 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내가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자, 당연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자, 헌법 제38조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에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국민, 내가 국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성립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납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납세의 의무는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그 전이나 뭐 5월 달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국세청에서 이렇게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이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우편으로 내가 받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납세 의무 요건이 성립이 됐으면 납세를 하셔야 됩니다. 자, 즉 당연히 그 신고 안내문이 날라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뭐 누락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납세 의무 요건이 만족된다면 납세를 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저 못 받았으니까 안 낼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됐을 때 과세가 가능한지, 즉 내가 납세 의무가 생기는지, 자, 그 요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거를 과세 요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해당하는 세목에 대해서 나는 납세 의무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죠. 자, 납세 의무자는 말 그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누가 세금을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면 우리 같은 개인 있죠.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낼 것인지 이게 이제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 의해서 어떠한 걸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예를 들면 소득세 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이게 이제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겠죠. 과세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 그리고 뭐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 대상에 충족이 되면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금액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건 숫자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다 또는 부가가치세는 뭐 공급가액이다라고 하는 숫자로 되어 있는 세금의 과세가 되는 그 대상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는 세법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율이 있죠. 그래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당연히 각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6%에서 42%, 그리고 법인세는 10에서 25%, 부가가치세는 10% 이런 식으로 세율도 각 법에 따라서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하는 그 세목에 대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서 해당하는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세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여러분들이 이번 첫 시간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